시어머니의 손이 한겨울 한기를 가르고 며느리 복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어. 복순은 마당에 나뒹굴며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처박았지요. 어릴 때 신동이라 백이 밖까지 소문났던 내 아들이 왜 과거만 보면 떨어지겠냐? 이게 다 내년이 내조를 못해서야. 내년 그 얼굴을 봐라. 어느 서방이 급제해서 그런 몰골을 호강시키고 싶겠냐?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밥상은 또 어떠냐? 찬이 질기고 거칠어서 내 이가 다 상했어. 나물 반찬만 올리니 씹을 때마다 이가 시려 죽겠다. 개밥도 내년이 올린 밥상보다는 낫게 차리겠다.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지. 내년 같은 박색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어느 조상님이 복을 몰고 오시겠냐? 집안 가세가 기우는 것도 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은 이 집안의 재앙 덩어리야. 시어머니는 복순을 대문 밖으로 질질 끌었습니다. 당장 썩 꺼져. 내년 얼굴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복순의 코앞에서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복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쫓겨난 복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지요. 이리 슬프고 막막한 밤인데 내리는 눈은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치마를 움켜쥐고 한 발 한 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마을에 윤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벼슬까지 지낸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기울어 양반 체면만 겨우 지탱하는 형편이었지요. 윤진사에게는 외아들 귀남이 있었는데 어릴 적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란 덕에 시어머니 윤씨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귀남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지요. 윤씨는 그 모든 것을 며느리 복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복순은 투박한 얼굴에 말수도 적어 윤씨의 눈밖에 난 지 오래였습니다. 저런 박색을 며느리로 맞았으니 우리 집안에 무슨 복이 들어오겠느냐? 윤씨는 복순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복순은 말은 없었지만 손재주만큼은 남달랐습니다. 해진 옷을 꿰매고 깨진 그릇을 붙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빨랐지요. 윤씨 댁이 그나마 끼니를 잇는 것도 복순이 동네 바느질품을 팔고 허들의 일을 마다 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그런 복순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구박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품팔이를 하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손을 놀리며 언젠가는 이 집안의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그해 봄 마을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고 비는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졌지요. 여름이 되자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윤씨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반찬이라곤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윤씨는 밥상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질기기만 한 나물만 올리고. 복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윤씨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복순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어느 날 윤 씨는 텅 비어가는 쌀독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현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이 아깝구나. 입 하나라도 줄여야겠어. 윤 씨는 복순을 내쫓을 핑계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윤 씨는 귀남을 불러 앉혔습니다. 귀남아! 이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귀남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 마누라 때문이야. 전현이 들어온 뒤로 내 과거는 번번이 떨어지고 이 집은 날로 기울어만 가지 않았느냐? 윤 씨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현을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에 다시 복이 들어올 게다. 귀남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부터 윤 씨는 복순을 내쫓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복순은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복순이 저녁 밥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 씨는 국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국이냐? 간도 안 맞고 건더기도 없어.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복순의 멱살을 잡아 끌며 마당으로 내몰았습니다. 짝! 시어머니의 손이 한겨울 한기를 가르고 며느리 복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어. 복순은 마당에 나뒹굴며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처박았지요. 어릴 때 신동이라 백리 밖까지 소문났던 내 아들이 왜 과거만 보면 떨어지겠냐? 이게 다 내년이 내조를 못해서야. 내년 그 얼굴을 봐라. 어느 서방이 급제해서 그런 몰골을 호강시키고 싶겠냐?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밥상은 또 어떠냐? 찬이 질기고 거칠어서 내 이가 다 상했어. 나물 반찬만 올리니 씹을 때마다 이가 시려 죽겠다. 개밥도 내년이 올린 밥상보다는 낫게 차리겠다.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지. 내년 같은 박색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어느 조상님이 복을 몰고 오시겠냐? 집안 가세가 기우는 것도 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은 이 집안의 재앙 덩어리야. 시어머니는 복순을 대문 밖으로 질질 끌었습니다. 당장 썩 꺼져. 내년 얼굴 2번 다시는 내 앞에 들이밀지 마. 복순의 코앞에서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복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쫓겨난 복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지요. 이리 슬프고 막막한 밤인데 내리는 눈은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치마를 움켜쥐고 한 발 한 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첫날 밤 복순은 길거리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을 뒤집어 썼지만 칼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구나. 복순의 의식이 흐려져 갈 무렵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주막집 주인이 복순을 발견하고 급히 주막으로 데려갔지요. 주모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숙이자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보내면 송장 치르는 거 아니여? 아직 몸도 성치 않은 것 같은데. 주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먹여 거둘 거요?
이 흉년에 두 입 건사하는 것도 발바닥에 땀이 나는데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요. 죽고 사는 건 이제 하늘의 뜻이제. 새벽녘 복수는 주막 아궁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장작에 온기가 남아있던 아궁이가 복순에게 너무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해주었죠. 주모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었지요. 복수는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막막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도 해가 기울어도 복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놈의 뱃속은 사정도 모르고 또 꼬르륵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저기 먹을 게 있을지도 몰라. 복순이 쓰레기를 뒤적이는 순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지요. 복순은 허겁지겁 도망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워 담았던 음식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복순은 엎어진 김에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얼어붙어 딱딱한 무언가였습니다. 잘 씹히지도 않았지만 꿀꺽 삼켰지요. 개가 물러간 뒤 복순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구나. 그때였습니다.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하루 종일 굶어 약해진 몸에 얼어붙고 상한 음식이 독이 된 것이지요. 복순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온몸을 휩쓸었고 이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소가 끄는 구루마가 길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구루마꾼은 익숙하다는 듯 복순을 구루마 위에 실었어요. 구루마에는 여러 구의 시체가 실려 있었지요. 흉년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시신을 모아 동구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복순도 그중 하나 되어 버렸어요. 이대로 꼼짝없이 화장될 터였습니다. 소몰이꾼은 동구 밖으로 나서기 전에 국밥 한 그릇을 할 요량으로 주막에 들렀습니다. 시체 소달구지는 주막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세워두었지요. 그때 주막 주인이 밖으로 나오다가 구루마를 보고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실려나가는구먼. 이놈의 세상. 그때 그의 시선이 구루마에 실린 몸뚱이들의 발에 머물렀습니다. 그중 하나 그을린 집신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인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엊그제 국밥을 먹인 그 여인이었어요. 이런. 주인은 급히 복순의 코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늦었구나. 주인은 복순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가늘게 미약하게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주인은 복순을 들쳐 업고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이불이 복순의 몸을 덮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주모와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미쳤소? 이 흉년에 우리 입에 풀칠도 어려운데 산송장을 데려와 어찌할라오? 주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이뗄감. 아이고, 아까워서 두 토막씩 떼던 건데 아예 통째로 헐어서 집안을 펄펄 끓게. 내가 못 살아. 주인이 답했습니다. 아, 이 사람아. 그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려는 놔야 할 거 아닌감? 복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 복수는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나서 복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마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몸도 성치 않은데 하지 말어. 주모가 말렸지만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부지런하게, 재빠르게
주모가 미처 손쓰지 못한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그렇게 사흘을 일한 뒤 복수는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주모는 국밥을 가득 담아내왔고 복수는 우겨넣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주모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주모는 돌아서는 복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여. 자네를 붙잡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가 없어.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재울 방 한 칸도 없고 어디 가든 잘 살아.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 부부는 멀어지는 복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복수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사흘을 더 걸어 복수는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복순이 발 디딜 곳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장터 구석,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허물어진 초막 하나가 있었지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여기서라도 비를 피해야지. 복수는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부터 복수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주었습니다. 깨진 사발, 해진 옷감, 녹슨 연장, 찢어진 집신.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복순의 눈에는 달리 보였지요. 이 사발은 붙이면 쓸만하겠어. 이 옷감도 기워서 주머니를 만들면 되겠고. 장터 사람들은 복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친 게 아니야?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있잖아. 쯧쯧, 저러다 굶어 죽겠지. 복순은 그런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물건을 주워 모았습니다. 초막으로 돌아온 복순은 주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복순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찢어진 옷감은 작은 주머니로 다시 태어났지요. 이걸 팔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야. 복순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복순은 주머니 몇 개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바느질을 했던 터라 복순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바늘을 놀렸지요. 주머니 사세요. 튼튼하고 예쁜 주머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걸 누가 사? 복순은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주머니는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서 있자니 하늘이 핑핑 돌았지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건달 3명이 복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여기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건달 중 우두머리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복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팔리지 않았으면 물건으로 내. 건달이 복순의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이것들 다 내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겁니다. 복순이 주머니를 붙잡자 건달이 복순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복순이 비틀거리며 버티자 건달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달의 주먹이 복순의 복부에 꽂혔습니다. 으윽! 복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바닥난 몸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었지요. 건달들은 쓰러진 복순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즉, 한 대도 못 버티네. 약골이 장사를 하겠다고? 건달들은 복순의 주머니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다음부턴 자리세 꼬박꼬박 내. 안 그러면 더 혼난다. 건달들이 사라진 뒤
복수는 한참을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더욱 고팠고 온몸은 아팠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켜 빈손으로 초막에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터에도 이곳만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모르는 자는 짓밟힌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레기를 주워 모았고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복수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건달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머니 사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보부상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보부상은 주머니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해진 옷감을 기워 만든 것이었지만 바느질이 워낙 정교해서 새 옷감처럼 보였지요. 이거 얼마요? 서푼이면 됩니다. 서푼? 이 솜씨면 10푼은 받아야지. 내가 다 사겠소. 보부상은 복순의 주머니를 모두 사갔습니다. 복순은 생전 처음 손에 쥔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날부터 복순의 물건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이 입소문을 낸 덕분이었지요. 장터 구석에 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더라. 해진 옷도 새 것처럼 고쳐준다던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은 깨진 사발을 붙이고 해진 옷을 기워주었습니다. 헐값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지요. 초막도 조금씩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막고 벽에 틈을 메웠습니다. 복순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복순은 몰랐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건달들이 복순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전현 돈을 벌고 있네. 건달 우두머리가 비죽 웃었습니다. 며칠 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복순은 초막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건달 3명이 들어섰지요. 건달들은 복순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리세를 거들어 왔다. 우두머리 건달이 복순의 돈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복순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물건들까지 마구 집어들었지요. 복순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달의 주먹이 복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복순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건달들은 복순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복순은 몸을 웅크린 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달들은 초막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물건을 모두 들고 나갔습니다. 복순은 한참을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지요. 작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순은 무너진 초막 구석에서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달들은 빼앗은 물건을 들고 장터 큰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상단의 장사치는 주머니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장사치는 이 주머니의 꼼꼼한 바느질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내일 납품받으려고 손수 주문한 물건이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어디서 났느냐? 건달들이 얼버무리자 장사치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단에 덩치 큰 사내들이 나타나 건달들을 둘러쌌지요. 건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장터 구석 초막에 사는 여인한테서 빼앗아 왔다고 말이지요. 장사치는 당장 건달들을 끌고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무너진 초막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막 문이 열렸습니다. 장사치가 음식 보따리와 돈 주머니를 들고 들어섰지요.
뒤따라 건달들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왔습니다. 장사치는 복순 앞에 음식과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 복순을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주머니 품삯과 위로의 뜻으로 가져온 것이었지요. 복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사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사치는 복순의 솜씨를 익히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물건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장사치는 건달들에게 다시는 이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건달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지요. 복순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복순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단 장사치는 약속대로 복순에게 일감을 주었지요. 복순은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고 장사치는 그 물건들을 한양까지 가져가 팔았습니다. 복순의 솜씨는 한양 양반가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장터에 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더라. 깨진 사발도 새 것처럼 붙인다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은 깨진 그릇을 붙이고 해진 옷을 기워주고 녹슨 연장을 손보아 주었지요. 헐값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루 세 끼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막도 말끔히 고쳤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고 벽에 틈을 메우고 작은 붓두막까지 만들었지요. 복순은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보부상이 복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윤진사댁 며느리 아니시오? 복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부상은 복순의 시댁이 있던 마을을 지나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요즘 말이 아니라오. 완전히 거덜났다고 하더이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부상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윤진사댁은 복순을 내쫓은 뒤로 날로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귀남은 또 과거에 떨어졌고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으며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다고 했지요. 시어머니 윤 씨는 며느리를 내쫓은 걸 후회하고 있다던데요. 그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었다나 뭐라나.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복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한동안 복순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댁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요. 바늘을 놀리고 그릇을 붙이고 옷을 기우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10년은 같이 살아온 가족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니. 나를 그렇게 내쫓았으면 잘 사셔야지.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한편은 편치 않았지요. 장터에서 복순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상단 장사치는 복순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었고 복순은 그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장사치가 복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작은 가게 하나 차릴 때가 됐소. 내가 자리를 알아봐 주겠소. 복순은 놀랐습니다. 초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가게를 가진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당신 솜씨면 충분하오. 장터 안쪽에 빈칸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시작해 보시오. 복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은 장터 안쪽 작은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초막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여전히 좁고 낡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순은 그곳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수선. 단 2글자였지만 복순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순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솜씨 좋다는 곳이구먼. 깨진 사발 좀 붙여주시오. 복순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복순의 정성을 알아보았고 입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지요. 복순은 그날 밤 작은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가게는 장터에서 제법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을 수선 아씨라고 불렀지요. 복순은 돈을 모아 조금씩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땅 한 떼기, 헐값에 나온 창고 한 칸. 하나씩 모으다 보니 제법 미천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순은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수선하는 곳이 맞습니까? 복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남이었습니다. 복순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었지요. 귀남은 복순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사이 복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귀남은 해진 두루마기를 내밀었습니다. 해진 옷을 좀 기워주시오.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푼이면 됩니다. 귀남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장터에 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혹시 윤진사댁 며느리를 아시오? 복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귀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며느리를 찾으라 하셔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소이다. 복순은 바늘을 꽉 쥐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귀남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어머니께서 후회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는데 내쫓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며느리를 보시거든 우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시오. 어머니께서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오. 복순은 선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귀남을 바라보던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신지는 모르오나 진정한 사과가 어떤 건지 귀댁의 모친께서는 모르시는 듯하오. 귀남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복순은 말을 이었지요. 사과란 무릎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요. 정성을 들여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텐데 사과할 테니 오라 하시다니. 복순은 해진 두루마기를 귀남에게 내밀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옷은 기워드릴 수 없겠소. 귀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루마기를 받아들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복순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떨렸지요. 복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순은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지요. 복순이 문을 열자 윤 씨와 귀남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예전과 달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야위어 있었지요. 윤 씨는 복순을 보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안 망하게 해놓고 내 혼자 편하게 살았네. 복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씨가 복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돌아와야지.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다 내가 나간 뒤부터야. 당장 짐 싸서 따라와.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윤 씨가 복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순이 윤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치우십시오.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윤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복순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복순은 윤 씨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윤진사댁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한겨울에 저를 내쫓으신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귀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순아, 제발. 복순은 귀남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날 저를 말리셨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저를 감싸주셨습니까? 귀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책임져야 해. 복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망쳤다면서요? 그럼 제가 없는 게 더 나으실 것 아닙니까? 윤 씨는 할 말을 잃었지요. 귀남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복순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내쫓긴 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기만 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고 복순은 묵묵히 물건을 고쳐주었지요. 어느 날 상단 장사치가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당신 소문이 대단하오. 한양 양반가에서도 당신 솜씨를 찾는다오. 복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치가 말을 이었지요. 이제 장터를 넘어 큰 상단을 차릴 때가 됐소. 내가 자본을 대겠소. 동업하시겠소? 복순은 놀라 장사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단을요? 당신 솜씨면 충분하오. 한양까지 물건을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복순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상단을 차린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장사치가 물었습니다. 왜요? 망설일 이유가 있소?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언제든 말하시오. 장사치가 돌아간 뒤 복순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기회였지만 복순은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시댁과의 일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댁을 찾아가기로 말이지요. 며칠 뒤 복순은 평소처럼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조용했지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4명이 복순의 가게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포졸 우두머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 주인이 윤진사댁 며느리 복순이 맞느냐? 복순은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포졸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윤진사댁에서 고발장을 올렸다. 내가 집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더구나.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포졸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가게며 창고며 제법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증거도 있다. 내가 집을 나갈 때 은비녀와 비단 보따리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구나.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포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일단 따라와. 포졸 2명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도한 적 없습니다. 제 손으로 읽어낸 겁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복순을 말에 태워 끌고 갔지요.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복순은 관아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방이었지요. 복순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복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날 포졸이 복순을 끌어냈습니다. 재판이다. 따라와. 복순은 비틀거리며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또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윤 씨와 귀남이 서 있었지요. 윤 씨는 복순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입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또가 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윤진사댁 며느리 복순이냐? 복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발인 증거를 대라. 윤 씨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비녀 하나가 나왔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은비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것인데 전현이 달아날 때 훔쳐갔습니다. 복순은 그 은비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시댁에 있던 은비녀였지요.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현은 비단 보따리도 훔쳐갔습니다. 그걸 팔아 저렇게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사또가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느냐?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밤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현이 제 발로 나간 겁니다. 귀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전현이 집안일이 싫다며 제 발로 나갔습니다. 복순은 귀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구나. 내가 훔친 것이 분명하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며 상단 장사치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주막집 주인 부부도 따라 들어왔지요.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장사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소인은 이 장터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저 여인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치는 복순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장터에 왔을 때는 거적대기 하나 걸친 채 굶주려 있었다고 했지요.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며 쓰레기를 주워 연명하던 가련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도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소인이 이 여인을 길에서 발견했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겨우 살려냈지요. 주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비녀나 비단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굶지 않으려 애쓰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또가 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장사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손으로 버려진 물건을 주워 고치고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서 하나씩 읽어냈습니다. 소인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또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비녀는 어찌 된 것이냐? 윤 씨는 입술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 고발은 곤장 50대에 벌금 은 10냥이다.
알고 있었느냐? 윤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남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윤 씨는 그대로 무너졌지요. 사또가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저 노파를 잡아라. 곤장을 치고 벌금을 받아내라. 포졸들이 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둥거렸지만 소용없었지요. 바로 그때 복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억울하게 고발당했는데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냐?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벌금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벌금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사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모함당했는데 왜 벌금까지 대신 내려 하느냐? 복순은 잠시 윤 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양반은 그래도 제 서방입니다. 저 어르신은 제 시어머니이시고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몇 해를 한 집안 식구로 살았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지요. 미운 정도 정이라 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내쫓으신 것도 모함하신 것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곤장 맞고 벌금 내느라 더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낙네로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마음이 이와 같구나. 복순은 품에서 은 10냥을 꺼내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며칠 전 상단일로 받았던 돈이었지요. 사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소?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악 복순의 고발 취하로 없던 일로 할 것이며 벌금 또한 없던 일로 할 것이요. 사또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지요. 본 사또는 너무도 감흡하여 이 판결을 주상께 상소할 것이요. 이처럼 어진 마음씨를 가진 백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오. 관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복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윤 씨 앞에 섰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지요. 복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순은 관아를 나섰습니다. 장사치와 주모 부부가 복순을 따라 나왔지요. 뒤에서 윤 씨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복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지요. 복순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복순은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단 장사치가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동업권 아직 유효하오. 어떻게 하시겠소?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장사치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오. 그날부터 복순의 삶은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은 복순의 솜씨를 앞세워 한양까지 물건을 내다 팔았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복순은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갈 곳 없던 여인들을 거두어 바느질과 수선을 가르쳤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복순의 상단은 이제 장터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복순은 작은 건물을 사들여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지요. 간판에는 복순수선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은 주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꼭 갚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은백냥을 내밀었습니다. 주모는 손을 저었지만 복수는 단호했지요. 제가 살아있는 건 두 분 덕분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주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요. 복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구나. 세월이 흘러 복순의 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복순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꾸려나갔지요. 어느 날 복순은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을 걸어 복순은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낡았고 집은 더욱 기울어 있었지요. 복순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윤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는 복순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귀남도 나와 복순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복순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복순은 아무 말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치 잠깐 마실 갔다 온 며느리처럼 복순은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널어진 살림을 정돈하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았지요. 윤 씨와 귀남은 먼 발치에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복순은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지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 방 안으로 들였지요. 진지 드십시오. 복순이 조용히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윤 씨와 귀남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눈앞에 있었지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깨작깨작 밥을 뜨던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 씨는 밥상 앞에서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한겨울에 내쫓고 모함까지 했는데, 그런 나한테 내가 이렇게.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귀남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복순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여인네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어요?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재물도 큰 이름도 아니에요. 바로 서방님의 사랑을 받고 시어머님께 인정받으며 사는 게 제일인 거지요. 복순은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윤 씨는 복순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은 시댁에 쌀과 돈을 넉넉히 남겨두고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복순은 틈틈이 시댁을 찾아갔고 윤 씨와 귀남도 가끔 장터로 복순을 보러 왔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복순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